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원키의 박병찬 이사입니다. 이렇게 물류의 날 행사에서 스피치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기회를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들마일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원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현재 미들마일 물류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많은 물류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자리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한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키는 2017년 11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에 벤처 인증을 받았고요. 신용보증기금 퍼스트 펭귄형 창업기업에도 선정되었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팁스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는 등 주로 R&D 활동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사업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음파라고도 불리는 비가청음파를 이용한 출입인증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해서 초음파 발생기가 부착된 건물이나 차량 문 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창업 이후 꾸준히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일종의 창업 아이템, 스타트업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런 기술은 건설사나 차량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런 분야의 산업은 검증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봤죠. 그 과정에서 운 좋게도 쿠팡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켓 설치 서비스라는 쿠팡의 신사업에 새로운 TMS를 개발하고 그 운영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 배송은 사실 택배와 같은 소물 위주의 그런 서비스 범위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로켓 설치 서비스는 TV,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설치 제품의 배송을 이 길로 진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택배보다는 어느 정도 포인트 투 포인트 화물 운송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로켓 설치 서비스의 TMS 개발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면서 저희는 물류 TMS에 대해서 이해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으며, 현재 협업 중인 많은 물류업계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커미티 멤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는 두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사업부별 대표이사 역시 두 분이 계십니다. 물류운송사업부의 예상곤 대표는 전 한진 물류사업본부장을 역임을 하셨고, 부산신항물류센터 대표 그리고 울산신항 대표도 함께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대호 AL의 대표를 거쳐서 현재 원키의 CEO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출입인증 시스템 사업은 조원기 대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전기과 출신이고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원키의 기술 보호에 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운송 시장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육로, 철도, 해운, 항공으로도 나뉠 수가 있겠고, 운송 행태로는 택배나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분류가 있겠으며, 차종으로는 여러 톤급의 다양한 차들, 그리고 컨테이너 차량, 비규격품 차량 등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육상운송 시장은 40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택배를 제외하고서도 약 35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다른 주요 산업군이라고도 다른 주요 산업군에 밀리지 않는 그런 규모로 볼 수 있겠죠. 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른 모든 빅마켓들처럼 물류 산업군 역시 비효율 및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IT의 도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있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산업군들과 마찬가지로 물류 역시 영업과 실제 오퍼레이션이 분리된 특징을 보입니다. 보통 원청과 하청이라고도 하죠. 물론 분업은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육상운송의 경우 이 물류량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같은 서비스임에도 여러 단계의 하청이 존재한다는데 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다른 산업군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된 플랫폼 런칭을 통해서 하청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운송에서 공차 이동은 오퍼레이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고 지금도 많은 운송 주선사들의 배차 담당이 공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루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이나 초보적인 사업자 간 커뮤니케이션 망으로 인해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복화 배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역시 개발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물류업의 근본적인 허들인 시즈널리티 이슈, 그리고 이로 인한 차량 수급 불균형 역시 IT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될 주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물류업에는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플랫폼이나 AI, 빅데이터 등은 타 산업군에서 이미 어느 정도 효율성 증대에 검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B2C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B2B 분야에서도 화장품 업계의 B2링크나 기업 솔루션 분야의 샌드버드 등 여러 분야에서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물류업계는 그동안 들인 IT화 노력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류업은 아직도 기업 간 IT 활용 지수에서 다른 주요 산업군 대비 열세이며 물류기업의 IT 기술 친화도 역시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통계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육상운송 플랫폼 사업을 시도했던 여러 스타트업들이 일반 물류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퀵이나 용달 시장으로 그 타깃 시장을 변경한 그런 사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 더욱 현재의 IT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겠죠. 이게 단순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런칭한 플랫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의 플랫폼들은 기사들에게 기름값 확인하는 정도의 어플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물류업계가 상당히 IT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미들마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택배 시장은 사실 일반 고객과 접점이 있는 B2B2C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IT화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의 도입이 빨랐습니다. 쿠팡 같은 대형 IT 회사의 대규모 투자 역시 빠른 IT화에 환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택배를 받을 때 배송 루트를 명확히 알고 배송 시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그 운송업계 입장에서 라우팅은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미들마일 물류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션부터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들마일 TMS를 개발하면서
많은 업체들을 탐방하고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화이트보드 배차판과 아날로그식 송장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화주사 디펜던시겠죠. 화주사가 아날로그 송장을 고집하는데 운송 주선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보여주는 예가 운송 주선사들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전산화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덩달아서 해당 운송 주선사도 상당히 진전된 그런 IT화 정도를 보이는 경우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이 외에도 택배에 비해서 복잡한 화태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그리고 운송기사나 실무진의 떨어지는 IT 이해도 등도 주요 원인으로 미들마일이 택배에 비해서도 더욱더 열악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희 생각은 미들마일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그 IT하고 담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주사의 종이송장은 이미 나온 지 5년도 더 된 캠 스캐너 어플들로 충분히 전자문서화를 할 수 있고요. PC 기반 배차 현황판은 저희 회사 주니어 개발자 한 명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며, 기사용 어플 역시 시중에 있는 여러 다른 콜 어플의 수준으로 IT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운송기사가 그렇게 불편해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업계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육상운송에는 통일된 디지털 언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이용되고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수많은 IT 솔루션들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건설에서도 전기나 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공유 상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을 올리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IT 솔루션 역시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언어가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보시는 카카오톡이나 구글이나 더존과 같은 것들은 디지털 언어 표준을 세운 훌륭한 예시이지만, 디지털 언어 표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예시로 저는 토스를 꼽겠습니다. 요즘에야 많은 사람들이 토스 어플을 깔아서 돈을 잘 주고받고 하지만 우리는 토스의 초창기 모델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 토스는 제가 토스 앱을 깔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전송할 때 토스 앱이 깔린 사람들한테만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로 토스 다운로드 링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토스는 자신들이 송금 분야의 디지털 언어가 아직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자 메시지가 바로 스마트폰의 디지털 언어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이를 인지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토스뿐이었습니다. 토스의 이러한 전략은 본인들 스스로를 핀테크 언어 표준 제공자로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런칭된 다른 핀테크 서비스들을 거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물류업으로 돌아가자면 육상운송은 디지털 언어 표준이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엑셀이겠죠. 하지만 기업마다 쓰는 엑셀 서식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며 통일된 주소 입력 방식이나 표기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육상운송의 언어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플랫폼이나 AI, 빅데이터 등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키는 미들마일 물류에서의 TMS 구축을 통해 디지털 언어 보급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MS 개발 시 저희가 겪었던
여러 문제점들과 생각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딜레마는 사실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딜레마입니다. 실무진들의 편의성과 빠른 적응을 고려해서 기존의 엑셀 이용 경험과 최대한 동일하게 자유도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TMS나 그루베어와 같은 정보화 업무 툴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약어 입력이나 예외 인정 등 정합성을 해치는 부분들은 일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편의성과 정합성의 딜레마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비단 TMS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나오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면은 현업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냐 하면은 대부분의 TMS 개발 시 많은 TMS들이 데이터 정합성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TMS가 개발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아주 많은 TMS들이 있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TMS를 여러 가지 관찰했을 때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적응하려면 고생을 좀 하겠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입력의 불편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입력 방식들, 또 인터페이스나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엑셀이나 노트 테이킹을 하던 실무진 입장에서는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 되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VOC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VOC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TMS 도입 시 실무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TMS 보급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VOC는 그루베어를 도입한 대표와 실무진의 전형적인 의견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사내 그루베어를 자체 개발해서 쓰실 만큼 미래의 데이터의 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그런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를 하시다 보니 편의성과 정합성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결과 데이터 정합성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대표님 말로는 처음 6개월 정도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쓰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차 팀장님한테 들은 걸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VOC들도 보시면요. 도입 후에 수차례 추가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루베어나 TMS를 이용을 하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교육도 몇 번이나 받았는데도 익숙해지는데 실패해서 돈을 추가로 더 내고 해당 운송사한테 맞게 추가 개발까지 부탁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더 쓰면서 서서히 적응했던 것 같다. 이런 VOC도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런 TMS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금액도 상당수 더 소요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한 아예 TMS의 일부 기능만 이용을 하거나 사후 보고용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TMS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거래 명세표 부분인데요. 많은 TMS들이 차량 배차 관리, 오더 관리를 엑셀로 하면서 거래 명세표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그런 TMS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에 오더 접수랑 배차까지 기능은 다 있는데 불편해서 잘 쓰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이용 형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TMS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어뷰징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어뷰징이 일어날 경우에 본래 목적인 데이터 정합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TMS하고 같은 이런 그루베어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크게 불편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TMS는 무조건 기존 엑셀에 비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TMS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간하고 난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게 개발자들과 기획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무진들과의 많고 심도 있는 인터뷰가 필요하겠죠. 여담으로 사실 실력 있는 IT 개발 회사들은 본업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편의성과 정합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쿠팡 TMS를 개발을 할 때 편의성에 집중을 해서 여러 인터뷰를 거쳐서 개발을 했고, 한 달 정도 내로 실무진들이 클레임 없이 익숙하게 쓸 수 있는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엔드 구조도 역시 잘 짜놨기 때문에 각종 약어나 간단 명령들을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로 모으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TMS들은 99.9% 외주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개발 회사들은 외주 투입 시에 투입 가능한 맨아워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가 부탁한 결과물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업이 아닌 이상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정말 원하는 기능으로 기능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수뇌부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업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IT 업체들이 늘어나거나, 물류 기업들이 인하우스로 실력 있는 IT팀을 키우는 것이 물류업계의 IT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사실 통상적인 성공 방식입니다. 당연히 키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편의성을 추구하는데 기존하고 똑같기만 하면은 그래도 기존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고객들의 그 이용 저항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적어도 2-3개의 킬러 컨텐츠는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전략 부분에서도 빠른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B2C라면은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만 B2B 시장에서는 더욱더 검증된 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극초기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편의성 추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도 더 말씀드린 이유는 예시 하나를 들어서 TMS의 성공적인 런칭 방식을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함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앞서 토스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성공 사례를 분석할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어땠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서 카카오톡의 초기는 지금과 같은 종합 플랫폼이 전혀 아니었고 문자 메시지와 같은 수준의 아주 가벼운 서비스였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선물하기 기능은커녕 그룹 채팅 기능도 없는 말 그대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였죠. 2009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은 바로 무료 문자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뭐가 좀 좋은 게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땐 1이라는 숫자로 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 가능해. 이 정도 말이 나왔었죠. 카카오톡의 초기 버전은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매시브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었고 아주 간단한 기능들로 기존의 행동 문법과 똑같은데 약간의 좀 편의성을 주고 변화를 준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초기 버전은
앞서 언급한 성공 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기존 SMS와 유사한 이용 방식의 문자 읽음 확인이나 텍스트 제한 없음 등 아주 간단하지만 있으면 편리해지는 몇 가지 기능 정도를 넣어두고 이를 무료로 배포해서 빠른 확산을 시도한 것입니다. 저희 원키를 포함한 현재의 TMS 서비스들 역시 카카오톡의 이런 성공 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에게 크게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기존과 유사한 사용감, 그리고 무겁지 않은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무료 혹은 낮은 금액으로 빠른 확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MS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일정 기간의 경쟁을 거쳐서 몇 가지 주요 육상운송 디지털 언어가 정착이 될 것이고 물류업계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IT 서비스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기업은 무료나 혹은 저렴하게 배포를 하면 무엇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무엇으로 회사가 성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매출액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용자 수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기업이 디지털 언어의 업계 표준을 세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능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데이터화의 불모지인 이런 육상운송 업계에서 디지털 언어가 새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VC들이나 그런 투자자들이 아직 많다고 저희는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물류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업체는 창고를 자동화 창고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물류 운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창고에 TV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아예 새로 일일이 다 사주면서 자기네 시스템을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정성으로 하나하나 사용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향후 물류업계의 키라는 것을 그 회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물류업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IT 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물류업계의 IT화를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 원키 역시 사용성이 좋은 TMS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실무진들을 인터뷰해왔고 현재 내년 초에 런칭을 목표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 중에서 예상곤 대표를 제외하고는 물류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TMS 기획을 맡고 있지만 물류업에 종사해 본 적은 예전에 쿠팡 TMS를 개발할 때 잠깐 설치 과정 쪽 물류를 조금 봤던 것 빼고는 일반 물류는 거의 처음이어서 예상곤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물류업계 사람들과 다양한 사이트를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 사이 계속 공부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현재 현업에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 외부인의 관점에서 있었던 스타트업이 현업을 완전 바꾸었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 그런 점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의 미래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